근데 왜 발이 4개야? 저번 필기한 사람 있어요? 저번 수업 필기한 사람? 좀 보여줄래요? 번호를 좀 보면 돼서. 오, 이거야? 땡큐. 이거 그 다음 있지 않았나? 그 다음. 오케이, 땡큐. 땡큐. 오이씨, 완전 예쁜데? 자,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계속 쓰고 있는 줌달 교재 있죠? 그거 쓰시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줌달 교재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여름 학교 교재가 줌달이어가지고 줌달에서 뽑아가지고 편집하게 한 건데, 하면서도 되게 한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줌달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원리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만. 예? 근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유명하니까요. 예. 뭐라고요? 아, 못 받았어요? 이따가 하나 프린트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냥 필기하시면 되겠죠. 필기하시면 돼요. 왜 유명해요? 예? 왜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요. 그거 자본으로 밀어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그거 유명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진짜예요? 맞아요. 예.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참 옷에 관심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브랜드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브랜드 알아요? 이런 브랜드 알아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이거 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 같은 건데,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아니면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한때 내가 내 수입의 80%를 옷 사는 데 썼었거든요. 예, 자꾸 이런 얘기 쪽팔리지만 나도 일타일 때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돈을 하도 벌어가지고는 그걸 전부 다 옷 사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표현은 굉장히 추리하잖아요. 추리하지만 나는 그냥 지금도 어느 정도냐면 누구를 탁 보면 얼마 이게 다 알아요. 대강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 어디서 샀을 거고 디자이너 누굴 거고 지금도 알거든요. 아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쓰잘데기 없다, 허접하다 이런 걸 깨닫고 난 순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거 대단할 것 같아요. 다 헛짓거리예요, 이런 거. 그냥 뭐 하려고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옷 한참 신경 써서 입고 다닐 때는 명함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함 받아서 옷 되게 스타일 좋으시다고 명함 받고 명함 주면서 자기 어디 회사 사장인데 우리 제품 좀 구매해 주시고 좀 인증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런 명함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하도 쇼핑을 많이 하니까 저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그리고 저기 갤러리아 백화점 모든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다 알았어요. 맨날 다니니까 나하고 김선하고 정가영, 그때 정가는 없을 때. 그래서 그때 쌓았던 내공이에요. 그때 쌓았던 내공인데 여러분 이런 거나 보면 좋을 것 같죠? 우와 하잖아요. 우와 할 텐데 모르겠어요. 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둘에 대해서 그냥 한 품목 슈즈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슈즈. 예를 들면 여기 신발이다, 여기 신발. 요즘 이거 미쳐가지고 요즘 얘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나이키하고 에어포스는 나오죠. 근데 그거 100만 원씩 받잖아요. 천 몇백이고 프리미엄 붙은 건 1억 5천까지도 봤는데 미친 거야 이건. 네. 제대로 제정신이 박히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여튼
뭐 어쨌건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에서 대략 한 100만 원짜리, 왜냐면 이런 특수한 상황,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가 뭐 약간 그 입문용으로는 100만 원 정도면 슈즈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신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얼마겠어요? 김설아가 9만 원에 사줬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존나 편한 거 좋아요. 그럼 이런 브랜드에서 이거 주고 사면 좋은 신발일까요? 좋은 신발. 자, 얘들 신발을 신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 신발을 신으면요 몸이 틀어져요. 왜냐면 신발의 부품 자체가 되게 허접하거든요. 부품이 허접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얘들은 신발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냐면 중국에 하청을 줘요. 그래서 중국에 하청을 주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청 업체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는 거기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납품하는 부품을 거기서 만드니까. 그럼 그 회사들끼리 모여서 딱 조합하면은 그 제품이랑 똑같이 생기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짝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하고 요 회사가 만약에 진짜 품질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립을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부품을 싸게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는 싸게 부품을 공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재료비가 덜 드는 거죠. 그럼 재료비가 덜 드는 걸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바로 마케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힙합 뭐 래퍼 애들, 뭐 연예인 애들 이런 애들한테 잔뜩 입혀놓고 나서 이거 좋은 거야 막 마케팅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부품이 어디에 생산됐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 그냥 비싸고 돈 주고 연예인 입고 나오면 우와 좋은 급대 해갖고 막 존나 사는 거지 뭐. 어? 병신같이. 신발 중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나마 요즘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 남자 신발만 만들거든요. 남자 신발만 만드는데 원하면은 여자 신발도 주문하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 신발 주 회사인데 이 회사 신발 가격이 이 신발 가격이 10년 전 가격으로 2010년 기준에 지금 좀 더 올랐을 건데 이 회사 신발 가격이 얼마냐면 2010년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 가격까지 왜 아느냐? 여기 걸 내가 3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제 이런 신발을 보면 하여튼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회사는 1부터 100까지 모든 부품을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신발하고 여기에 있는 신발을 사서 신으면 진짜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왜냐면 이 회사는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을 됐을까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김선아한테 절대로 샤넬하고 루이비통 신을 사주지 않아요. 왜냐면 신었을 때 밸런스가 틀어지고 신발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아 씨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사요. 여자 신발 같은 경우. 또 여자 신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뭘 해야지 그냥 뭐 죽었다 하고 뭐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좋다 하고 뭐 그 병신 같은데 병신. 네. 그럼 그 사람 좋을 것 같지. 아이고 내 진짜. 네. 결국에는 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게 이렇게 대충 입고 다녀.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가다가 속옷만 안 보이면 되지. 뭐 대충 가리고 있으면 되지. 뭘 아이고 내 진짜 대충 입어.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건 어린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의 뭐 외모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친구들을 평가하는 학생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물건의 높은 가격은 여러분들이 홀려가지고 그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나의 귀중한 자산을 그 회사에 갖다 바친 것밖에 아니에요.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친구는 그런 노예 의식이 없고 주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스타일로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유명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줌달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주 그냥 공부 외적인 걸, 그러니까 내용 외적인 걸로 유명해진 거라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또 왜 학교 선생들은 이런 책을 교재로 고르냐? 책임지기 싫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컴플레인 할 수도 있죠. 책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정말로 자기 주관으로 좋은 교재를 골랐다 치더라도 누군가 또 컴플레인 할 거예요. 근데 자기 주관으로 교재를 골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컴플레인을 할 때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유명한 걸 골라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개지랄을 떨 때 야 이 새끼야 유명한 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줌달이 교재인 거예요. 혹은 옥스토비가 교재인 거예요. 네. 자 보자. 10.8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아니 그나저나 당신은 왜 낙동강 오리알 신세요? 응? 예? 당신은 왜 낙동강 오리알 신세요? 뭐가요? 응? 아 지금 자기 쫓겨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요? 아니 지금 이 사태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왜 쫓겨난 거예요? 뭘 쫓겨나요? 아유 이 사람 참 또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그러네. 자 어쨌든 봅시다. 아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베이퍼 프레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잠깐 가물가물할까봐 정의를 좀 하면 이게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증기압이 정의가 되려면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닫힌 그릇.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상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럴 때 기체상 부분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의, 그리고 그 상태는 액체여도 상관없고 고체여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액체에서만 증기압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고체에서도 증기압이 정의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체상 부분압을 그 상태의 뭐라고 한다? 증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이제 이 증기압에서 나타나는 몇몇 중요한 속성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증기압은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증기압 그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증기압이 순물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성격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3가지 조건은 순물질이 아니어도 증기압 정의는 똑같습니다. 혼합물이건 증기압이건 관계없이 이 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증기압이 정의가 되는데 그 증기압 중 하필 순물질의 증기압은 특히나 온도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때 순물질을 강조하는 것은 만약 혼합물이면 지금 언급할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순물질에 대해서
온도가 어떻게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자,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순물질 액체 A가 이렇게 순물질 기체 이렇게 다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승화 과정에서도 그 증기압이 나타나긴 하지만 승화 과정에서의 증기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제 눈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서 이제 이 액체에 대한 증기압을 좀 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증발 과정인 거죠. 자, 역시나 어디냐면 역시나 그 닫힌 그릇입니다. 무조건 닫힌 그릇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A 액체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 뭘 아냐면 이 액체가 이렇게 증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발된 것이 이렇게 응축되기도 한다 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는 누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녀석이 기체상이 있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이 조건의 현재 온도를 T1이라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의 증기압을 P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온도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모습이 사뭇 어떻게 달라지냐면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 상경계라고 했거든요. 요 상경계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증가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때 온도를 T2로 할 때 증기압은 뭐 편의상 P2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한 개 더 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기하실 때 그 A4지 반 정도에다가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릴 생각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첨부해서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설명 1. 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T1, T2. 자, 얘를 비교해 볼게요. 온도를 올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T1하고 T2 중에는 누가 더 고온 조건이겠어요? T2가 더 고온 조건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증기압 P1, P2가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P1, 여기에 있는 P2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무조건 저렇게 됩니다. 이건 예외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두시는데 중요한 건 이 둘이가 또 어떠하냐면 수리적으로 봤을 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순물질이라고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기압이 증가하는데 역시나 순물질의 경우 증기압이 증가했을 때 살펴보면 무조건 그건 온도가 증가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도 증가와 압력, 증기압 증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겠죠? 항상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커지기 위해 이렇게 더 많은 물질이 증기상으로 가야 하니까 상경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온도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역시나 상경계가 이렇게 위치 변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액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증기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온도는 편의상 T 백설표 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때 증기압은 또 그러면 P 백설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백설표 요 반짝반짝하는 이 표시는 앞으로 몇 번 더 나오겠지만 퓨어 순물질에 대해서 항상 이런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녀석이 순물질이기 때문에 그 순물질의 T 어떤 온도 TB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봅니다. 자 근데 만약 P 백설표 요거 온도가 증가하다가 덩달아 증가하는 증기압입니다. 이 P 백설표가 만약에 1atm 이 된다면 그때의 온도 그게 지금 얘죠. TB 백설표를 뭐라고?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요 끓는 점을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요 보일링에 요 B자를 이게 따서 아래점자로 B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뭐 표기를 보면 순수한 물질의 끓는 점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때 그 압력이 증기압이 뭐 1atm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하필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정상 끓는 점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정상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물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증기압이 1기압일 때 온도가 100도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이 100도다라고 하는 게 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재밌게도 1. 이 경우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부글부글이요. 예를 들어 물 있고 끓여서 100도에 도달하면 우린 어떤 상황을 예상해요? 물이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절대로 부글부글 하지 않아요. 뭐 할 뿐이다? 그냥 고요할 뿐이에요. 왜 고요하다? 바로 상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증기압이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상평형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물이고 100도씨고 1기압이어도 여기서는 아무런 유관의 변화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상평형 상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물 넣고 100도씨로 끓이고 대기압 중에서 부글부글부글 하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냐? 바로 상식적인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 바로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그릇이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기 때문에 내 외부의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리 끓는 점에 도달해도 얘는 절대로 끓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좀 묘하죠. 끓지도 않는데 끓는 점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끓음은 열린 그릇에서 벌어지는 거고 닫힌 그릇에서 상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부글부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때 여기에서 온도를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100도가 아니라 101도, 102도, 103도로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증기압만 1기압에서 조금씩 증가할 뿐인 거지 얘가 100도에서 101, 102, 103 온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끓지 않습니다. 그냥 상경계만 낮아질 뿐이지 고요하게 낮아질 뿐이지 여기서 부글부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얘가 뭐라서? 닫힌 그릇이라서.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이거 지워야 되거든. 자, 빨리 쓰세요. 아이고. 자, 쓰세요. 자, 필기를 남기세요. 필기. 네. 자, 다 썼어요? 지운다. 지운다. 지원. 필기 안 하고 있죠. 다 했어요? 필기 안 하는 사람의 헤어스타일인데? 네. 필기 다 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anyway. 아, 정지원은 아직 안 왔어요? 하울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캠프 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아, 그냥 집에 있어요? 아, 그거 바쁘겠지. 그래, 알겠어요. 자, 어쨌건 그렇구나. 자, 다 썼죠? 지운다. 여기 지운다. 세민아 지워요? 이야.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온도를 또 올릴 거예요. 좀 심하게 많이 올립니다. 막 올리면 이때 놀라웠게도 여기서 오호, 갑자기 뿌해집니다. 갑자기 뿌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온도를 TC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순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순간에 내부 압력을 PC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3 쓰면 되죠? 3 맞나요? 세 번째 맞아요? 자, 그림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림은 더 없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내부가 뿌옇게 변하기 시작하는 이래 맞아. 자, 세 번째는 온도 TC 이상에서 갑자기 내부가 뿌옇게 변해버립니다. 자, 온도 조건 TC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TC라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H2O의 경우는 이 TC가 374도씨. 산지인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이런 정도 온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다가 100도씨도 그렇고 200도씨도 안 그랬다가 갑자기 310, 20, 30, 370 한 다음에 갑자기 374도씨가 되면 갑자기 투명했던 내부가 갑자기 뿌옇게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온도를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380, 390, 400, 500 계속 올려도 그 뿌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뿌연 상태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TC라 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일 얘는 상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경계가 없어져요.
자, 눈으로 딱 보면 여기까지는 물이다, 여기까지는 수증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상경계가 어디예요? 요 구획하는 이 선인데 이때가 돼버리면 이 구획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상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액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기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가 구획이 돼야 여기까지 물이다, 여기까지 이 뭐냐면은 뭐 수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그냥 딱딱 봤을 때 그냥 뭔가 이게 뭐지? 물인가? 수증기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물이라 할 수도 없고 수증기라 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새로운 상태 인 초임계 유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때 여기 이제 초임계 유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super critical flu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초임계 유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잘 보면 매우 안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안개는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면 그냥 안개나 구름 같이 보여요. 안개나 구름 알죠? 구름 본 적 있죠? 안개도 본 적 있죠? 근데 얘는 그렇다고 안개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정말 안개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뭐야 이거 안개 같은 거예요. 근데 절대 안개는 아니에요. 왜죠? 왜일까요? 안개처럼 생겼으면 절대 안개는 아니에요. 액체가 아니라서. 안개가 액체예요? 액체라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응? 액체라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액체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 나 액체 농을 기체인데 어. 농어가 뭐예요? 이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농어는 봤죠. 근데 그냥 둘 다 낮이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A nor B, not A nor B. 이런 아니 영어는 알아요. 아니 이런 표현을 모르는데 영어를 이걸 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 영어 봤? 네? 아니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물어보죠? 아니 왜 뭐라고 그냥 둘 다 낮이라 쓰면 되는 예? 거? 네? 아니에요. 뭘 잘 모르는구나. 이때 논리 구조는 not A nor B 주어 i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가 B가 아니다. 맞죠? 이게 주어는 A가 아니다. 맞죠? 주어는 B가 아니다. 맞죠? 근데 굳이 왜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쓰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논리 구조적으로 A하고 B가 또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영어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not A, not B라고 쓰면 이건 주어와 A, 주어의 B 관계만 얘기하는 거고요. A하고 B의 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영어를 아주 허접하게 배운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뭐 김미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영어를 배운 거죠. 근데 영어의 논리 구조를 잘 몰라서 이제 한 건데 배우세요. 이렇게 하겠죠? 성희 쌤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알 건 뭐. 그분 이 말씀은 자기 미워서 얘기 안 해주셨나 보죠. 알겠죠? 예. 그 선생님한테 다시 잘 여쭙고 배우세요. 알겠죠? 자, 보자. 그래서 얘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야. 알겠죠? 액체는 기체도 아니야. 자, 봅시다. 네. 그래서 왜 뭐 내가 해주는 얘기는 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를 써야지
내가 지금 얘기해준 이런 영어의 논리 구조를 모르고 논문을 쓰잖아요. 나중에 다 100% 리젝돼요. 영어를 모르고 영어로 여러분 나중에 상위권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못해도 카이스트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못해도 석사나 박사 비슷한 거 할 거 아니에요. 논문 써야 되겠죠? 그때 그런 상위권 대학은 영어로 쓰기를 원하거든요. 한글로 영어 쓰는 건 쓰레기 알겠어요? 자연과학에선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로 쓴 다음에 어디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JPC나 이런 내야 될 잘 쓰면 안개반태나 이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영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 is not B 그냥 not C 이렇게 쓰시면요 바로 리젝이에요. 바로 리젝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영어생들이 따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르쳐 준다 이런 건 영어로 자연과학 논문을 써본 사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어 따위 가르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요. 영어로 논문을 써본 사람이겠죠. 자연과학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겠어요? 자, 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얘기 기억해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개처럼 생겼으면 안개는 아니다. 왜 아니겠어요? 안개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바로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지죠. 안개하고 구름은 닫힌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열린 데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개처럼 생겨도 절대로 안개일 수가 없어요. 왜? 여긴 철저하게 닫힌 그릇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 초기 물질량에 따라 내부의 뿌연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고밀도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진하게 뿌열 거고요. 저밀도일수록 더 연하게 뿌옇겠죠. 알겠죠? 그러면 고밀도일수록 더 진하게 뿌옇고 저밀도일수록 더 연하게 뿌옇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 만약에 이제 물 넣고 실험한다고 칩시다. 그럼 물 넣고 실험한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요 내용물이 원래 이 물이 처음에 넣을 때 물을 내가 그냥 많이 넣고 실험할 수도 있고요. 적게 넣고 실험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 상경계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의 양도 거시적으로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의 양이 처음에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으면 사실 이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거든요. 374도씨니까 만약 물이라고 했을 때 저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처음에 물의 양이 너무 작으면 얘가 쭈루루룩 말라붙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양이 너무 작으면 얘가 말라붙어서 이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냥 여기가 모두 다 수증기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럼 걔는 374도씨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뿌얘진다, 뿌얘지지 않는다? 뿌얘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기체 상태로 투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다인데 액체하고 기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둘 다 투명해요. 순물질의 액체나 순물질의 기체는 무조건 투명해요. 즉 여기가 아주 저밀도 상태로 시작을 하면 이 Tc라는 온도에 도달해도 여기가 뿌옇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초임계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물을 많이 잡고 실험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액체가 물이 많으면 저 온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겠죠. 373도씨인데도 여전히 물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실험을 많이 하면.
그걸 뭐라고? 고밀도 상태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갑자기 초임계 상태로 딱 돌입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물과 남아있는 증기가 섞이면서 초임계 유체가 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훨씬 진하게 뿌여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물의 양을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물의 양을 잡아주면 374도씨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증발도 다 되면서 초임계 이체도 돼버리는 그 적절한 어떤 초기의 밀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가장 연하게 뿌연 초임계 유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 자 어디를 지울까? 자 여기 지울게요. 나타날 때 내부 압력 PC를 내부 압력 PC를 뭐라고 한다? 초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로 들면 이 PC가 218기압이에요. 역시나 누구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이때 이 PC하고 이 TC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PC를 임계 압력, 여기에 있는 TC를 임계 온도라고 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초임계 이체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태를 PC, TC 이런 물리량으로 표현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온도가 달라질 때 이렇게 증기압도 달라지는데 온도가 아주 고온 조건에 돌입하면 증기도 액체도 아닌 저런 초임계 이체 상태라는 독특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됐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 갑니다. 2, 뭐야 이거? 1, 2, 1, 2. 내가 뭐 동그라미 잘못 친 것 같은데? 이거 동그라미, 이거 가로선 맞아요? 이게 동그라미 선 같은데, 맞죠? 동그라미 3이죠, 이거. 맞죠? 동그라미 3이네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3이니까, 이게 2구. 이런 참.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이겠죠? 요 안에 들어간 내용. 네. 왜?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이거를 1, 2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렇죠? 네.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1, 2, 3.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물질의 증기압의 대한 연력학적 표현. 자, 역시나 순물질의 증기압입니다. 혼합물이면 또 매우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순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얘는 계속 A라는 녀석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요 증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줄임말을 쓸 거여서 잠깐 영어 단어 하나를 쓰면 증발을 영어로 베이포리제이션 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하시고.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이 증발 과정은 언제나 순물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항상 흡열 과정이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는 그냥 증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들여야 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은 양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흡열 과정에서 엔탈피를 양수 변화로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째, 요 증기압에 대한 증발 과정에 대한 그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현상은 언제나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여기 이제 무질서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나중에 연력학을 좀 더 배우게 되면 배울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좌표의 경우의 수, 이걸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알갱이가 있는데 얘가 여기 있을 때의 좌표, 여기 있을 때의 좌표, 그 좌표가 많냐 적으냐를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자가 됐건 물질이 됐건 그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 액체는 어떤 국한된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국한된 영역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나 그 분자가 그 영역 내에서 어디나 다 이렇게 어느 좌표에서나 다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무질서도가 더 크다, 증기 상태가 무질서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뭐 수학적 표현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무질서도가 이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걸 표현해주는 물리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 변화가 증발 과정에선 이렇게 증가한다. 변화량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뭐라고요? 네, 내가 많이 미안해요. 네, 많이 미안해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떨어뜨려서 네, 정말 죄송해요. 네. 다 제 불찰이죠. 네. 자, 보자. 아이고. 네. 네.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속죄하고 삽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두 개 기억하시고요. 이때 세 번째, 증기압과 온도 사이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함수 관계에 대해 증명은 생략하겠어요. 왜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학교는 이거 증명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증명은 생략합니다. 다른 과학고에서는 이거 증명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얘기하세요. 네, 증명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증명을 생략하고요. 그럼 증명을 생략하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외워야 되겠네. 그래서 수시간을 써드릴 테니까 돌돌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식이 뭐냐? 빠르빠르빠르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증명 과정이 있으나 그냥 뭐 당장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표현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 반짝반짝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겠죠? 반짝반짝하는 거 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퓨어 순수. 당신은 뭐였더라? 네? 당신은 뭐였더라? 이름이요? 김승준이요. 승춘이. 승춘이는 순수한가요? 네. 순수하다고? 그래? 좋습니다. 재민아? 승춘이는 순수한가요? 글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절대로 어디서만 순물질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혼합물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럼 이 수식 적용도 달라지니까 그건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순물질 A에 대한 증기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거의 ln이 뭐예요? 그 자연 로그를 뜻하는 거죠. 로그를 취한 값이 자 R은 뭐겠어요? R은 기체상수입니다. 알겠죠? 기체상수 R이고요. 그 다음에 H가 보시다시피 저기에 있는 엔탈피, 온도의 역수, 그 다음에 기체상수의 엔트로피.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다시 VAP 뜻이 뭐냐고요? 이거는 요거요. 요걸 줄임말입니다. 네, 저걸 줄임말입니다. 아까 증발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증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래 첨자로 BAP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고. 에잇.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더라? 우선 첫 번째 1. 정상 끓는 점.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바로 T, B, 백설표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이 정상 끓는 점을 이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로그. 자, 정상 끓는 점에서 증기압이 얼마죠? 정상 끓는 점에서 증기압이 1이었죠.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더하기 요렇게.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로그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1이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방정식 풀듯이 풀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그 녀석의 엔탈피 변화에서 그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를 나눈 값으로 정상 끓는 점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싹 다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뭐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철자 잘못됐네. 반트호프 여러 가지 이름도 쓰는데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건 뭐냐면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증기압 변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찌 쓸 수 있냐면 이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만약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외우면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이때 만약에 현재 온도가 T1이라고 해보자. 아니 뭐 T1이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여기에서 그때의 증기압은 P1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얘하고 함수관계가 있다면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온도가 T2다. 그럼 그때의 요 증기압이 P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둘을 훌렁 빼요. 그럼 둘을 훌렁 빼주면 여기서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 엔트로피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샥샥 약분이 되고 엔탈피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상수로 묶어주게 되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증기압도 P1에서 P2로 변한다 라고 이 표현을 통해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온도 T1에서 그때의 증기압을 알아요. 그럼 온도가 T2로 변할 때 그때의 증기압도 이 수식을 활용하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의 증발 엔탈피만 알면 온도가 변할 때 증기압 변하는 게 얼마인지 계산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억수로 많이 나와요. 억수로.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왔었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관련해서 뭐 퀴즈란다.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어떤 순물질 액체의 정상 끓는 점이 예를 들어서 40도씨다. 50도씨에서 증기압은 얼마겠느냐. 단 이때 이 녀석의 증발 엔트로피는 뭐 100kJ/몰이라고 하자. 뭐 저런 도식화된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저거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풀어봅시다. 1. 자, 데이터의 정리. 자, 온도가 뭐 40도, 50도 두 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때 증기압이 얼마인지를 보면 40도일 때 증기압은 얼마겠어요? 40도실 때 증기압 얼마겠어요? 지원. 대단해요. 자, 바로 40도실의 증기압은 1atm이 되겠죠? 왜죠?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죠. 정상 끓는 점에서의 정의는 뭐예요? 바로 증기압이 1기압인 거. 그래서 여기는 40도의 의미는 바로 저 녀석의 TB 백설표,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그 증기압을 지금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반토프식을 적용합니다.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증기압을 P1에서 P2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면 되냐면, 자, 현재 P1을 증기압 1기압이라고 합시다. 1atm.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증기압을 P라고 합시다. P. 그다음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 표현을 써주시면 되죠. 자, 이때 이 증기압의 이 증기압 수식에 들어가는 이 기체 상수 R 값이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바로 8.31이죠. 0.08이 쓰는 순간 나가리예요. 8.314 단위는 뭐예요? 기체 상수 단위는 뭐예요? 줄, 켈빈, 몰. 그러면서 내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연과학의 계산은 뭐가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단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엔탈피가 얼마죠? 엔탈피가 요거. 그래서 100이야. 100.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킬로지. 킬로 있지. 킬로를 뭐로 바꿀까? 10의 3승으로 바꾸어야 계산이 편해져요. 그럼 나머지 단위는 줄, 퍼, 몰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곱하기 T1, T2 각각 어디로 보는 거예요? 바로 40도하고 50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T2를 지금 P2와 관계된 온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증기압에 해당하는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지금 몇 도예요? 50도죠. 50도. 그럼 50도라고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쓰는 순간 또 나가리겠죠. 왜?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얘를 273을 더해가지고 뭐 0.15도 좋아요. 더해가지고 얘를 켈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 빼기. 자, 정상 끓는 점 몇 도였어요? 40도죠. 40도? 40도? 그럼 여기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도 더하기 273.15 켈빈의 역수. 1이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보시면, 자, 8.314 오버 100 곱하기 10의 3승인데 단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약분되고요. 몰 약분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켈빈의 역수가 있죠. 여기 켈빈이 있고 켈빈이 있죠.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73에다가 50 더하면 값이 얼마지? 323.15 곱하기 200, 얘는 313.15 빼기 40 빼기 50. 맞나?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그때의 증기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가 싹 사라지고요. 명심할 게 여기 있는 킬로를 이렇게 10의 3승으로 바꾸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 넣을 때 뭐로 넣어야 돼요? 0.08이가 아니라 8.31로 넣어야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어떻게 넣으면 돼요? 따라서 증기압은 1기압 여기 있으니까 1atm 곱하기 익스포넨셜 얘 놓고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 그 다음 8.314 곱하기 323.15 313.15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슷한 문제를 풀어주다가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라고 묻더라고요. 설마 이게 이건가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산하니 계산이 절대 안 나와요 라고 나한테 막 짜증을 내던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 여기서 얘는 이게 아니죠. 이건 뭐죠? 얘는 이거죠. 요거죠. 대략 얼마다 2점 얼마 정도? 2점 뭐지? 2.7 뭐 어쩌죠? 이 정도 나오는 그런 값이죠. 네.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였어요. 이게 누군지 알래? 누군지 알지? 자기 누군지 알지? 누구였는데 여러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정말 아직들 애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요것도 이런 타입의 문제가 정말 나올 수 있는데 명심할 건 뭐 단위 여기 또 단위. 요거 잘 체크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맞아요? 여기 세 번째 맞아요? 아까 로바자 1, 2까지 하지 않았나? 그 다음 세 번째 맞아요? 자,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자, 아까 저 반트호프식의 원형이 PA 백설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의 온도의 역수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때 어떤 식의 그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하냐면 온도의 역수를 이걸 x축에 그리고 증기압의 로그를 취한 걸 물론 순물질에 대해 그거를 y축에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기울기, 너는 y절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수리적 관계를 생각하냐면 뽀로뽀로뽀로빠 y축에 로그 증기압 그리고 x축에 온도의 일승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 이때 사람들이 어떤 그래프를 얻어내냐면 이런 그래프를 얻어내요. 자, 이때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 그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된다? 요렇게. 근데 이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언제나 이 기울기가 음수로 표현됩니다. 왜 언제나 음수일까요? 바로 증발 과정의 엔탈피 변화가 언제나 흡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항상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붙은 마이너스 덕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항상 음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 이게 y 절편이겠죠? 그죠? 그 y 절편의 값은 뭐가 되고요? 저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의 기체상수를 낳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가 데이터가 이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왜일까요? 이렇게 실선으로 촥 가는 게 아니라 실선으로 가다가 점점점 이렇게 되죠. 왜 일어났을까요? 왜 저래 놨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승춘이 왜 일어났을까요? 후해지는 거. 뭐라고요? 그 뭐지? 키가 너무 커지면 모르니까. 정답.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온도의 역수죠. x축이 온도의 역수잖아요. 그럼 온도의 역수가 0이란 얘기는 이때 온도가 몇 도란 얘기예요? 온도가 무한도란 얘기죠. 그럼 무한도라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식의 온도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험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도시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상적으로 이렇게 외삽을 통해 y절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때 이 그래프의 x절편의 의미는 뭘까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저 x절편의 의미는 뭘까요? 문제 x절편이 뭘까요? 흐려지는. 흐려져요? 그 뿌얘지는. 거. 뿌얘진다고요? 자기 뿌얘지는 거 되게 좋아하네. 그냥 하나로. 정답. 바로 뭐냐면 정상 끓는 점 있죠? 그거의 역수겠죠. 왜? y절편의 그 수학적 의미가 뭐예요? y절편의 수학적 의미는 이 y축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y축 함수값이 0이 되려면 로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증기압이 1일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정상 끓는 점. 그 정상 끓는 점의 역수로 보시다시피 y절편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정상 끓는 점 아까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이 관계 꼭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여기 뭐라고요? 뿌얘지는 점이 없어. 뿌얘져? 아니요. 아니, 여기 뭐라고? 여기 어떤 상황이라고? 온도가 무한대. 뿌얘져? 아니요. 알겠죠? 이렇게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해서 싸그리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을 3시간 정도